예, 안녕하세요. 네, 성대학교 이범주 교수입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이렇게 발제를 기회 주신 유경재 의원님이시요, 그리고 염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강시호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 규제에 대한 내용인데, 일단은 그 4차 산업혁명, 왜 그러면 이 규제에 대한 체계가 이렇게 크게 바뀌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올해 내년 가장 큰 화두가 될 것 같은데요.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보고, 그래서 왜 산업 자율규제가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 주제는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잡았고요. 시작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란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2010년 독일 하이테크 전략 2020 10대 프로젝트에 나왔던 인더스트리 4.0에서 처음으로 이 아이디어가 제시가 되었습니다. 이게 3차다, 4차다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비판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2010년 인더스트리 4.0에 나왔던 것을 세계 경제 포럼 회장이자 이제 독일이죠. 이 크라우스 슈밥이 2016년 1월 다보스 포럼에서 화두화시키면서 이슈가 이제 튀어나왔죠. 그리고 이슈를 한국에서 이제 크게 보고 잡아서 이제 갑자기 이제 4차 산업혁명 얘기를 모두가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1차, 2차, 3차 산업혁명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과거의 산업혁명의 시대를 지나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그게 그 사이버와 피지컬의 연결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그 정의에 보면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공유경제 등 쭉 이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참 그래도 이번 4차 산업혁명 화두가 제가 원래 이제 전공이 경영정보입니다만 참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과거에 이제 화두를 이제 각 정권에서 이제 화두를 잡았던 창조 경제 그리고 그린 산업에 비해서 훨씬 더 내용이 좀 클리어하게 정의가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각 정권이 이거 정의하다가 사실은 끝난 면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그린산업 때 참 기억이 나는 게, 그 대기업의 임원분께서 5년 다 지난 다음에 마지막쯤에 돼서 솔직히 5년 동안 내가 뭔지를 몰랐다는 얘기를 하셨었어요. 창조경제는 사실 저희 창업이나 이런 이슈는 있었습니다만 사실 명확히 규정이 좀 안 되었고 서로의 의견이 분분했다고 볼 수 있는데, 좀 독일의 어떤 아이디어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상당히 아이디어가 명확하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가 상당히 명확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사회를 어떻게 바꿀까는 불명확하지만 이 부분은 상당히 명확하다는 것이 저희가 이 방향을 잡는다면 최소한 초기의 혼란은 상당히 과거의 화두보다는 적지 않을까라는 면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바로 이것과 우리 4차 산업혁명과 가장 관련되는 산업 중에 하나가 이 게임 산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CES 2017년 CES에서 보면 이 라스베가스에서 했던 CES에 보면 버추얼 리얼리티, 자율주행, 그리고 AI 로봇 이러한 이슈들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시황에서 다른 얘기는 있고요. 이 4차 산업혁명 트렌드가 왔는데, 이게 이제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를 보면서 우리나라에 와서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 인간을 이기면서 이 한국인들이 이제 국민들이 이제 충격을 받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 재밌었던 게, 알파고한테 이기냐 지냐를 가지고 했었는데, 아시겠지만 이 이후에 알파고가 전 세계 그 바둑 구단들을 다 이겼습니다. 아이러니컬한 거는 이세돌 구단이 딱 한 번에 이겼었는데 전 세계에서 알파고를 이긴 유일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 아무도 못 이겼기 때문에. 제가 생각이 완전히 뒤집혔죠. 처음에는 그 승리한 게 이제 하나밖에 못했다고 했었는데 유일한 입지전적인 승리가 되었죠. 저희의 생각들이 엄청나게 변화를 하고 있고요. 지금 딥러닝 얘기 나오고 있고 여러 폭파까지, 소위 말하는 이제 도박까지도 인간을 이기고 있는데, 이게 이제 향후 이제 저희가 엄청난 이제 생각이 변화라는 것이, 인간이 지능으로 하는 일들의 상당 부분이 이제 기계가 대체하게 될 거라는 거죠. 지금 안 이루어졌지만 수년 안에 인간의 지능 100을 넘어서는 기계가 나오면 인간이 생각하는 일은 끝났다는 거죠. 그 부분이.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저희의 기존의 생각과 인간만이 할 수 있었다는 일이 지금 무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향후의 인력 대체 문제가 나왔고요. 인간을 대체하는 로봇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인간이 이제 로봇과 사랑에 빠지는 거, 이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이제 이것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재밌는 얘기로 생각하면 이게 이제 진짜 이 놀라운 인간의 영역을 이제 침범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시리가 그 인간에게 하면 안 되는 금지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왠지 아세요? 그 말을 하면 많은 인간이 정말로 사랑에 빠질 것 같아요. 이제 인간의 영역까지 들어와서 말씀대로 그 부분까지도 대체하는 부분, 위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위험한 수준에 곧 도달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바로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것이 변화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패러다임입니다. 토마스 쿤이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했던 말인데요. 사물을 보는 관점이고 어떤 사물에 대해서 또는 현상이나 사회에 대해서 생각하는 공유하는 관점인데 이것이 사회적, 철학적으로 바뀐다는 거죠. 이 시기에 왔습니다. 무슨 얘기냐? 기존의 체계를 가지고 모든 것을 자꾸 적용하려고 그러는데 이것을 지금 깨야 된다는 거죠. 기존 정부의 규제, 정부의 관리라는 개념들이 이제는 과감하게 재검토돼야 되고 이 기본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상황을 급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후에 사라질 직업 얘기하는데 이게 거의 절반 이상 60%, 70%의 직업이 이제 없어지고요. 우리가 생각하던 영원하고 영원히 가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 자체도 흔들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사회와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물결 앞에 한국은 계속 느리게 변화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창조 경제가 이제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정부의 정책들입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생각하면 창업, 그리고 중소기업의 이제 화두가 많이 나오고 있죠. 현재 많은 얘기들이 지금 되고 있고, 인간의 일자리도 이제 대체될 거라는 것이죠. 엘프린 졸센, 앤드류 메가피나는 이제 하버드와 MIT의 유명한 학자들이 기계와 인간의 경쟁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여러분 지금 기본소득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찬반 양론이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이거는 찬반 양론이 지금은 있겠습니다만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이것이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럴 수가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시기적인 문제이지 결국은 도입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국의 조직을 가지고 자꾸 이 얘기를 하면 답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이 말이죠. 이게 이제 복합 유연성이란 말이에요. 뭐냐면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뭐냐면 열심히 하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10시간 일할 거 12시간 일하면 더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죠. 그리고 12시간 하면서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들, 저녁을 잃은 삶, 저녁이 없는 삶 같은 그런 변화, 소위 말하면 잃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모든 것을 잘할 수 있다는 이름으로 전 국민이 뺑뺑이를 돌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해외 기업들은 지금 현재 과감한 멸시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IMF 골드만삭스가 우리는 더 이상 재무회사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IT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바뀌고 있고 이렇게 세계의 기업, 세계의 다른 나라들이 변화를 과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정부 조직은 줄지 않습니다. 인원은 준 적이 없습니다. 저희 서울대학교가 법인화되면서 인력이 한참 많이 줄었던 획기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실제 인력은 줄지 않았고요. 공무원 수 늘려서 일자리 창출한다는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 사실은 산업을 잡아먹는 공짜 사업들, 사실 정부가 벌렸던 많은 사업들이 이 기존의 기업들이 잘하고 있던 사업과 경쟁을 해서 기존의 좋은 기업들이 잘 아이디어 일궈놓은 사업들을 망하게 하는 사업들까지 만들어냈습니다. 마이너스 성장을 주도했죠. 예산은 줄지 않았고 방만한 예산 지출은 미국의 이제 잘한 면도 있습니다. 미국이 예산 방만하게 운영하는 부분들인데요. 이러한 부분들의 문제를 답습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정부의 그리고 국민의 돈을 아주 쓸데없이 쓰는 경우들이 다는 아니지만 많죠.
지금 근데 그래서 많은 정부가 맡은 부분을 이제 민간에 위탁하는 새로운 체계를 실험하고 있어요, 그래서는. 근데 우리는 아직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왜 자율규제가 필요한가, 그리고 왜 미국은 작은 정부를 계속 지향하는가입니다. 그 중에 큰 부분이 산업의 모든, 그러니까 내용 변화에 대해 변화를 가장 잘하는 산업에 관리를 맡기고 정부는 작아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빠르게 산업에 대처할 수 있는 것을 스스로 찾아내게 하고 정부는 뒤에서 도와주고 최소한의 간섭만 하면 되는 거죠. 최소한의 관리만 해주면 된다는 것이죠. 미국 회계 기준인 갭, 물론 이건 세계적인 그 필요 때문에 IFRS라는 기준으로 바뀌긴 했습니다만, 결국 산업의 스탠다드는 산업이 주도했고, 디팩토 스탠다드, 실제적인 산업, 법이 아닌 실제적인 스탠다드에 의해서 정해지게 된 거죠. 법의 영역은 최소화되고 사회적 약속과 자유규제 범위가 커지도록 그러한 영역, 민간 영역을 더 넓게 주는 것을 하고 있는데, 선진국의,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여건이라고 해서 정작 너무나 많은 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입법기관이긴 합니다만 입법기관이 하는 법이 필요한 법들이 있겠죠. 창의적인 법들이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기존의 관리가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자꾸만 정부가 하려고 그러면 이것이 규제를 낳고 비효를 낳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사실은 왜 그러면 생각이 이런 거죠. 결국은 산업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매니지먼트 바이 오브젝티브, 피터 드러커라는 유명한 경영학자가 한 얘기죠. MBO는 스스로가 목적을 세팅하고 스스로가 관리하는 방안입니다. 근데 이것을 해봤는데 많은 기업들에서 결코 나쁘지 않았고 결코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명시하고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서로가 약속하면 그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었다는 거죠. 자율규제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약속하고 그것을 집행을 하게 되면 훨씬 효율적이라는 것이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알고리즘, 프라이버시, 공유경제, 로봇윤리, 블록체인이나 분산처리 등등 4차 산업에서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엄청난 양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인공지능 창작물의 IP 소유권, 기계가 그린 그림 누구 거냐니까 IP가. 앞으로 그동안 생각하지 못한, 그리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을 넘어서는 여러 문제들이 나타날 겁니다. 이것의 규제를 정부가 할 거다 얘기죠. 정부의 기관은 이것에 맞추다 보면 수천 명이, 지금 1000명이 있다면 2000명, 3000명이 될 거예요. 그러나 그러고도 흐름을 따라가지 못할 겁니다. 플렉서블하지 않은 조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정부의, 국민의 돈으로 하겠죠. 그럴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4차 산업의 신경향을 정부에 의한 법에 의해서 구조화된 조직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입법하는데 엄청나게 오래 걸리고 규제안 만드는데 수년이 걸리면 이미 4차 산업은 한참 앞으로 가 있습니다. 자율규제를 그래서 산업과 정부, 국회가 같이 만들어갈 필요가 있고, 이것을 위해서 저는 입법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규제안을 입법을 정부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자율규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거버넌스를 정하고 그러한 협의체, 그걸 또 기관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요. 협의체를 만드는 것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세금을 안 쓰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례로, 제가 최근에 협의회로 참여했던 이제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협의회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 회사 및 관련 전문가들이 작년 말부터 올 초까지 저희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에 대해서 했고, 뭐 신문에도 나왔었죠. 많이 결과가 나왔었는데, 저희가 수차에 걸친 자료조사 및 토론 자율규제를 만들었습니다. 말씀대로 정부 예산 만들었죠. 그리고 다른 의견과 입장들을 충분히 토의를 통해서 저희 스스로 전문가들과 기업이 전부 스스로 규제를 했고 스스로 양보를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부분에서 그 도출을 통해서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숫자의 회의를 통해서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 객관적이고 강한 규제안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것이 시발점이었는데 앞으로 더욱더 이 제도가 발전되고 이러한 것들이 지원이 된다면, 서포트가 된다면 저는 앞으로 이것이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정부 섹터에서 뭐
참여한다고 했지만 이 소위 말하면 뭐 참관하시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것만도 충분히 정부 규제 이상의 효과를 훨씬 더 획기적으로 빠르고 신속하고 적절하게 낼 수 있고 거기에 말씀대로 참가자가 동의한 안이 나올 겁니다. 그냥 규제안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동의한 부정적인 소위 말하는 반대가 없는 안을 충분히 합의해서 도출할 수 있다는 거죠. 결론은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과 새로운 규제 방향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정부가 할 일은 나서는 것이 아니라 생태계를 만들고 판을 만든 플랫폼 비즈니스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플랫폼 비즈니스 정부가 하겠다는 얘기는 수년 전부터 했으나 정작 플랫폼 비즈니스 판을 얼마나 만들었는지 사실 의문스럽습니다. 이제 진짜 판을 만들어주는 신나는 판을 산업에 만들어주는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규제가 정부의 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패러다임의 변화를 규제하는 정부의 기관들이 따라가려 하지 말고 산업을 지원하는 쪽에서 계획을 최소화하고 판을 키워주는 것으로 산업은 훨씬 더 경쟁력을 가지고 세계에 뛰어다니는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율규제를 제안하고요. 협의체, 말씀드린 새로운 거버넌스를 정부가 그래도 불안하다면 협의체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같이 의견을 도출한다면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좋은 제도를 만들고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것을 법의 규제안보다 제안을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제 발표 마치겠습니다.